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예, 교재는 여러분 몇 페이지냐면 90페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세율이요, 표준 세율 그리고 중과 세율, 특례 세율, 크게 세 개 동으로 되어 있죠, 세율.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표준 세율 봤고요, 상삼팔, 무독립 815, 유십20, 원팔, 영삼식에 이거 꼭 하고 시작을 했죠. 자,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세율 했고요. 그 다음에 중과세율 배웠습니다. 그래서 과미력적 원효간 중과세 그래가지고 과미력적 원효금의 중과세도 했지만, 먼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또 과미력적 원효금의 중과세, 대도시내 중과세 이걸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취득세 세율 특례입니다. 이 특례 세율이 이게 이제 또 어떻게 나온 건지 이거 배경적인 것부터 설명드리면서요. 90페이지 펴놓고 제 설명 먼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심화이론 강의 4주차에서 우리 세율 특례입니다. 펴놓으시고요. 여러분 90페이지 왜 이런 게 나왔는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2010년도까지 취득세 있었고 등록세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 특례 세율은 세율 특례 세율은 어떤 거냐면 취등록세 통합되면서 나온 건데요. 자, A라는 어떤 사안이 있었어요. A라는 사안이 있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통합되기 전에 취득세에서는요, 이걸 과세를 안 했어요. 형식적 취득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취득세 2%로 과세했던 거, 이걸 과세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등기는 공짜로 안 해준다고 그래서 등록세는 있죠. 등록세는 이 A라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등록세는 과세를 했습니다. 자, 이게 취득세로 통합이 됐잖아요. 그러면 세목관서에 따라 통합됐는데 종전하고 세금 부담 늘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똑같이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보세요. 우리가 현재 취득세 표준세율,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상삼팔, 무독립 815, 유십20, 원팔, 영삼식에 이거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된 세율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통합된 취득세 세율에서 그러면 같게 주려고 하니까 취득세 비용을 빼면 되겠죠. 2%를. 그러면 등기 비용만 남잖아요. 그래서 통합된 취득세에서 옛날에 취득세 과세되지 않았던 2%를 빼는데, 자, 그래서요, 취등록세를 통합하면서 연결나사 같은 역할을 하는 조정세율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걸 중과 기준세율이라고 하고 요거 2%라고 그랬죠. 그럼 보세요. 취등록세 통합된 현재 표준세율에서 2% 옛날 취득세 비용을 빼면 뭐만 남아요? 등기비용만 남잖아요. 우리가 그 외웠던 상삼팔, 무독립 815, 유십20, 원팔, 영삼식에는 옛날 등록세 세율 외운 거예죠. 거기다 2% 플러스해서 통합된 취득세 세율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자,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2%를 중과기준세율을 빼면 이 등기비용만 남으니까 똑같이 종전과 일치가 되죠. 그 다음에 B라는 어떤 사안이 있었어요. 근데 이 B 사안이라는 사안에 대해서는 옛날에 이제 취득세는 과세를 했었어요. 2%로. 근데 등록세는 과세를 안 했었어요.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과세를 안 했던 사안이에요. 이것이 통합이 됐어요. 그러면 똑같아지려니까 옛날 취득세 비용 2%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지니까 중과 기준세율로 과세합니다. 중과 기준세율이 2%잖아요. 그러니까 종전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말들이 왜 나왔는지를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고요. 우리 결론만 알면 돼요. 자,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이 특례세율이 정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걸 시험에서 물어봐요. 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정되는 경우를 또 골라보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봅니다. 결국은 뭐냐면 시험에서는 이 특례세율을 시험에 틈틈이 지금 여러 번 물어봤는데 물어볼 때마다 A사안과 B사안을 섞어놓고요. 그럴 때 이제 요걸 고르라고 물어봅니다. 자, 구별할 수 있는지를. 그래서 요 A사안과 B사안을 구별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결론,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또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이 A사안과 B사안을 구별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보는데 여러분들이요, 90페이지 봅니다. 세율 특례. 그래서요, 양가로 1번에 형식적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특례. 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91페이지 양가로 2번에요.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닌 취득,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을 달아놨죠. 두 가지 사안을 이제 구별하는 게 포인트인데, 먼저 90페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이 어려웠고, 또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게 어려웠고, 또 오늘 이제 이 세율 특례만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뭐 취득세 신고 기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꾸 봐서 그냥 기본 이론 때도 배웠고 자꾸 봐서 우리가 눈에 익혀두면 되는 거고요. 90페이지
세율특례에서 양가로 1번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세고로 하되,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들은요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그래서 거기 박스 안에 보니까 현재 이 세율특례 요거는요, 자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을 적용하는데, 자 거기 요거 뭐 구취득세, 구등록세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어떻게 된 건지 요거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예외는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기 잠깐 한번 볼까요, 여러분? 거기 위에 우리가 본문에서 단서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왜 신경 쓸 필요가 없냐면, 자 원칙적으로 형식적 소유권 취득에 대한 세율 특례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 적용되는데, 사실 예외적으로요 그 위에 있는 단서 내용이 어떤 것들이냐면, 대표적으로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의 부동산 취득,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이 특례세율의 3배로 중과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 설치하거나 대도시 바깥에 내로 법인을 전입하면서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는 어떻게 중과세했습니까? 취득세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했습니다. 그죠? 표준세율 곱하기 3배에서 중과 기준세율 곱하기 2배를 뺀 세율이요. 근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 거냐면, 이 부동산 취득이 그냥 부동산 취득이면, 일반적인 부동산 취득이면 대도시 내 중과세니까 그렇게 중과세를 하는 건데, 이때 이 부동산 취득은요 여기 특례,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울 이 특례에 해당하는 부동산 취득일 때는 그 특례세율,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이 특례세율의 3배로 중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요 이걸 이제 왜 이렇게 돼 있는 건지만 제가 설명드린 거고, 이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 지금 10년 동안이요 한 번도 요 예외는 물어본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계속 뭐라고 단서가 나오냐면, 세율 특례세율을 물어볼 때 뭐라고 나오냐면, 단 중과세 되는 경우는 아니다, 단 중과세율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서가 계속 달아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 예외는 전혀 신경 쓸 거 없어요. 신경 쓸 거 없고, 이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그 A상이 어떤 거냐,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교재 같이 볼게요, 여러분들. 자 먼저 보시면 특례에 해당하는 취득이요, 개인 간에 있죠.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와 환매한 경우에 이 매도자 매수의 취득.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자, 보시면 아까 A산에 해당되는 건데요. 자, 요 사례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동창 있잖아요. 동창 아주 오랫동안 연락 없었던 동창이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은 되게 반갑죠? 아주 오랫동안 연락 없었던 학창시절에 동창이 연락 오면 굉장히 반가운데, 근데 갑자기 그 친구가 여러분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곤란하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고등학교 졸업하고 연락 없다가 어떤 친구가 연락이 와가지고 반갑다 하면서 막 이제 안부 묻고 인사를 했는데, 마지막에 자기가 돈이 좀 급하게 필요해서 어디 지방에 있는데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니까 다음 주에 주겠다고 하면서 급하게 필요해서 그래서 돈 좀 붙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다음 주에 꼭 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붙여줬죠. 그런데 다음 주가 됐더니 연락이 없죠. 그렇다고 바로 연락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연락하면 좀 그러니까 한 일주일 더 있다가 전화를 했더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그 다음부터는 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그 녀석이 받으려면 지금도 받을 수 있긴 있는데, 그 녀석 오죽하면 그러고 돌아다니겠냐 해가지고 그냥 친구한테 좋은 데 가서 술 제대로 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 거잖아요.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냥 샀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사건 이후에 있죠. 근데 그 친구가 다른 애들한테도 물어보니까 다 그러고 다녔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이 녀석이 오죽하면 이러고 다니겠냐 해가지고 그냥 그리고 지나버렸는데, 그 사건 이후로 어떤 그 일이 생겼냐면, 아주 오랜만에 동창 연락이 오잖아요. 그럼 반가우면서도 있잖아요. 한편으로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녀석이 왜 전화했지? 그냥 소주나 한잔 하자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뭐 밥 사고 술 사는 거야 뭐 돈 얼마나 더요. 근데 이 녀석이 돈 빌려달라고 할까 봐. 근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자, 갑과 을이요 동창이에요. 근데 갑이 그렇게 친한 절친도 아닌데 을한테 돈 빌리러 왔어요. 그러니까 을이 빌려주면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야 너
네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이 있죠. 너 그러다가 사업하는 애가 너 잘못되면 큰일 난다. 일단 나한테 소유권 이전해. 나한테 팔아. 대신 네가 형편이 괜찮아지면 다시 되찾을 수 있는 환매권을 유보하는 특약을 맺자. 자, 그래서 나중에 환매 기간 내 환매 대금 치르고 환매권 행사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했어요. 환매 특약 맺고. 근데 나중에 환매 기간 내 환매 대금을 치르고 갑이 환매권 행사합니다. 야, 다시 팔어. 그래가지고 환매권 행사합니다. 그러면 이때 보세요. 이 환매도자와 환매수의 취득을 보면 을 입장에서는요, 이거 그냥 왔다 간 거예요. 갑 입장에서 보면 갔다가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취득세가 통합 전에 옛날에 취득세가 형식적 취득이라고 해서 취득세를 과세 안 했어요. 근데 형식적 취득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한 거니까. 근데 등기는 보세요. 등기는 여러분 공시법에서 배우지만 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부기 등기로 이 환매특약 등기, 부기 등기하고 이런 거 공짜로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당연히 등록세는 과세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면 통합된 취득세 현재 표준세율에서요. 갖게 해주려고 하니까 옛날 취득세 과세되지 않았던 2%를 빼야죠.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 요거를 뺀 특례세를 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론만 알아두세요. 개인 간의 환매 등기를 병행한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이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이요.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꾼 적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표준세율에 중과 기준세율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바꾼 적도 있습니다. 합한 세율이 아니라 보다 뺀 세율을 적용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볼게요. 자, 형식적 취득에 대한 특례세율 상속으로요. 1가구 1주택 고급주택 제외하고 및 부속 토지를 취득합니다. 여러분 무주택 1가구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할 때 이 특례세를 적용한다는 건데 왜 이거 형적 취득에 대한 특례가 되는 거냐면 어린 시절에 학교 갔다 오는데 친구를 만나면요. 야 친구야 너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이렇게 얘기하지. 야 친구야 너 우리 아빠 명의 집에 놀러 올래? 그렇게 해요? 아니지. 아니면 야 친구야 너 우리 엄마 아빠 공동 명의 집이 있는데 나 그 집에 가족인데 놀러 올래?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죠? 네, 우리 집에 놀러 그러지. 자 그러면 장성에서 제가 무주택 1가구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 집을 내가 상속받으면 그 집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이고 지금도 우리 집이다. 이런 개념으로 형식적 취득으로 옛날 취득세 과세 안 했는데 등기는 부모님에서 내 명의로 공짜로 안 해주겠죠? 그래서 등기 비용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지 취득할 때 또 상속으로요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했을 때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제가 꼭 요 타임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하는데 내가 태어났을 당시에 지금 동으로 바뀐 거 말고 내가 태어날 당시에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였던 분 읍 포함했어요. 손. 내가 태어났을 당시에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였다. 읍 포함. 아, 두 분밖에 없어요 지금? 나머지는 다 동 출신이란 말이에요. 아 진짜 어디에? 에? 벌교 읍. 아 좋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어린 시절에 학교 갔다 오는데 부모님이 리 출신 분들 논밭에서 일하고 계시죠. 아버지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인사하고 부모님 일하시는데 막 달려가가지고 가방 던져놓고 부모님 일하시는 옆에서 일손도 돕고 또 그 다음에 뛰어놀면서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장성에서 작용하는 농민이 돼서 농사 짓고 있었는데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자 그래서 농지를 내가 상속받습니다. 그러면 그 농지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이었고 지금도 우리 논밭이다 이런 개념으로 형적 취득으로 옛날 과세 안 했는데 등기는 부모님에서 내 명의로 공짜로 안 해주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를 정합니다. 그러면 등기비용만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 지금도 우리 논밭 아버지 그러면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를 취득하거나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했을 때 아셨죠? 요거 형적 취득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됩니다. 또 보세요. 법인의 합병이요. A법인과 B법인이 합병한다. 자 그러면 형식 취득이죠. 근데 등기는 공짜로 안 해줍니다. 다만 합병 후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당연히 중과세를 적용하고요. 자, 또 보시면요. 공유물 분할, 또 합유물 분할, 공유물이나 합유물을 분할합니다. 또 부동산 실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 등기로 인한 취득이라든가 이런 경우요. 물론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한 부분은 제외하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초과한 부분은 일반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유물이 있어요. 보세요. 가불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물이 있는데 가불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물이 있습니다. 자, 50%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분할하였다. 그러면 누가 뭐 더 취득한 거 없잖아요. 자, 자기 거 그냥 자기가 나눠 가졌으니까 형식적 취득으로 공유물 합의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형적 취득으로 옛날 취득세 과세 안 했는데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잖아요. 공유물 분할 등기를. 그래서 등기비용만 받는 겁니다. 역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입니다. 공유물 합의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요. 자, 근데 그런데 여기 주의할 것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세에서 표준세율은 물어보면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세 표준세율은 물어보면 표준세율은 0.3식의 2.3%였어요. 근데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요.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을 때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냐고 물어보면 적용되는 세율은 특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빼니까 실제적으로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3%가 적용됩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시험에서 자, 공유 동지를 소유 지분별로 분할하는 경우 취득세 표준세율은 그러면 공유 농지를 소유 지분별로 분할하는 경우 취득세 표준세율은 그러면 표준세율은 몇 프로예요? 0.3식의 2.3%고 표준세율은 그러면 0.3식의 2.3%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느냐 물어보면 특례세율에서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냐고 물어보면 특례세율에 의해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 실질적으로 몇 프로 적용된다? 0.3% 적용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표준세율을 물어보는지 세율 특례를 물어보는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공유물 분할은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또 보시면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요. 자, 목조나 조립식 건축물 번쩍 들어서 동일대진에서 옮겼을 때요.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았어야지 초과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어떤 얘기냐면 자, 동일대진에서요. 우리 학원이 있는 이런 견고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이런 빌딩은 어떻게 동일대진에 몇 미터 옮겨요? 자, 목조나 조립식 건축물 동일대진에서 옮깁니다. 그러면 몇 미터 옮기면 소유자 변동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 취득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 취득세는 과세 안 했는데 등기는 표제부 고쳐야 되니까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고 등록세는 과세했습니다. 통합된 표준세율이요. 그래서 통합된 세율에서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를 뺀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근데 자, 옮기기 전에 1억이었는데 옮겼더니 자, 1억 2천이 됐다 그러면 종전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한 부분은 일반 표준세율을 정합니다. 자, 그래서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도 형식적 취득입니다. 소유자 변동 없고 등기부 표제부는 고쳐야 되고, 그죠? 이렇게 해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 적용되고 또 하나가요. 이혼할 때 자,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똑같아요.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으로 재산이 형성에 기했으니까 부부 공동소유 재산으로 본다고 그랬죠? 자, 재산 분할 시험권 행사에 그럼 원래 내 목 내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 취득으로 옛날 취득세 과세 안 되는데 등기는 공짜로 해줘야 하죠? 안 해주죠. 자, 그래서 남편에서 4명이로 등기 공짜로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혼에 의한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도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를 뺀 특례세율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벌채에서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임목의 취득은 시행령 내용이라 그냥 참고적으로 이것도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를 뺀 특례세율 적용된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교재 그래서 거기 90페이지 동그라미 1번 다 체크입니다, 여러분들.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 환매한 경우에 매도자 회수의 취득. 동창들 떠올립니다. 그래서 돈 빌려준 동창하고 연결지어서 기억하면서 왔다 가고 갔다 오고 등기 공짜로 내주고. 2번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미취입니다.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를 취득하거나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이렇게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 지금도 우리 논밭, 아버지 이거 떠올리시고, 그 다음에 3번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미출이요. 이런 거. 물론 합병 후 중과 대상이 되면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법인 합병만 있었으면 좋은데 거기 또는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냥 법인 합병만 남겨놓고 또는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요거는 원래는 없었어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뭐 법인 합병으로 인한 취득이요. 그 다음에 91페이지 밑줄입니다. 공유물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밑줄이요. 또 그 다음에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요. 밑줄입니다. 이거 자기 거 자기가 나눠 가진 거니까 형식 취득 등기 공짜로 안 해주고요. 다만 본인 지분을 초과한 부분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거. 이거 본인 지분을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표준세율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또 밑줄이요.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요. 번쩍 들어서 목조나 조립식 건축물 옮겼을 때 소유자 변동 없고 표제부 고쳐야 되니까 등기 공짜로 안 해주고.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았어야 돼요. 초과한 부분은 일반 표준세율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6번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밑줄이요. 자, 그리고 이래서 1번부터 6번까지는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법률 내용이고 7번은 이거는 시행령 내용이라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벌채에서 원목을 생산하게 하는 임목의 취득도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이요. 등기등록 대상이 아닌 취득. 옛날에 취득세는 2%로 과세했는데 등기등록 대상이 아니었던 거. 그래서 취득세 비용만 받는 거니까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하는 특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요. 자, 여기 화면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것도 어떤 건지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보시니까 이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 등기등록 대상이 아니었던 것,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는 역시 예외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제가 예외를 살짝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이 예외는 그냥 한번 그런 말이구나 하고 지나가면 돼요. 과미력적 운용에서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해요. 그러면 우리 취득세 지난주에 중과세 배웠습니다. 과미력적 운용 내 어쩌고 나왔다. 그러면 취득세는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몇 배요? 2배 합한 세율이요.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기준세율의 2배. 요 합한 세율을 정했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 취득이요. 그냥 부동산 취득이면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2배 합한 세율인데 이 부동산 취득이 아래에 이제 우리가 배우는 그 특례에 해당하는 부동산 취득일 때는 그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의 3배의 세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6%로. 여기 사치성 재산 취득 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택 같은 사치성 재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기준세율의 4배 이거였잖아요. 근데 여기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건축물을요 개수한다.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이제 금방 나오는데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해요.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 근데 개수했더니 이게 별장이나 고불악장 같은 사치성 재산이 되잖아요.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인데 이게 사치성 재산이 됐다. 그럴 때는 그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의 5배의 세율을 정한다. 이런 거예요. 원래 사치성 재산 취득이 아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특례에 해당하는 취득인데 사치성 재산이 되거나 이럴 때 이렇게 중과세 한다는 건데 자 그러면 됐고 이건 잊어버리고요. 신경 쓰지 마시고 중요한 건 이제 이거예요. 중과기준세율 적용되는 특례요. 먼저요.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이요. 면적 증가가 있는 개수는 제외하고 자 그러면 건축물 개수로 우리가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부가 되잖아요. 그 간주 취득에 대한 건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다가 제가 아예 가가지고 이거 자 설명을 드릴게요. 앞으로 계속 적어드릴 건데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이요. 한번 보세요.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우리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했습니다. 이런 간주 취득의 경우에요. 이런 간주 취득의 경우 과세 표준은 어떤 게 된다고 지난주에 배웠어요? 건축물 그러니까 신축과 재축, 건축에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하고 증축이나 개수로 가액의 증가했을 때 차량, 기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토지, 지목 변경 같은 간주 취득은 뭘 과세 표준했습니까? 증가한 가액. 자, 증가한 가액이 과세 표준인데 이때 이 증가한 가액에다가 간주 취득은 어떤 세율을 정하냐면요. 중과 기준세율. 이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몇 프로요? 2%요. 중과 기준세율을. 자, 증가한 가액에다가 그다음에 또 보세요. 근데 건축물 개수로 면적 증가가 있는 개수는 제외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건축물 개수로 면적이 증가해요.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이런 것도 배웠어요. 우리가 건물을 신축하면 원시 취득이니까
원팔 2.8%입니다. 원시 취득 2.8%. 그렇죠? 근데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수를 합니다. 보세요. 건축물을 우리가 증축하거나 개수를 했을 때 증축이나 개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적의 증가가 있을 때 이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보세요. 증축이나 개수는 원시 취득이 아니잖아요. 신축과 재축이 원시 취득이지. 그런데도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했을 때는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본다고 그랬죠? 원시 취득으로 보아서 세율을 정하니까 보니까 취득세 세율은 원팔 2.8%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지난주에 배운 게 건축물 신축했을 때 세율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난주 이런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건축물 우리가 개수에서 이렇게 면적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봐가지고 세율 정해요. 원시 취득으로 보니까 표준세율 원팔 2.8%가 적용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이요.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이 증가한 가액에다가 중과기준세 특례세율 적용되는 거고 간주취득일 때 그런 거지. 건축물 개수로 면적 증가하는 경우에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 취득으로 봐서 원팔 2.8% 세율 정하기 때문에 여기 중과기준세 특례세율 적용될 때 건축물 개수에서는 면적 증가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고.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자, 이쪽에 와서 계속 이어서 보시면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 면적 증가하는 개수 제외하고요. 얘는 면적 증가하는 경우 개수는 원시 취득으로 보니까. 또 선박 차량 계장비 종류를 변경해서 가액의 증가했을 때,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했을 때 이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하고, 이런 간주 취득은 중과기준세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럼 사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 보세요. 밭에서 대로 지목을 변경합니다. 그러면 밭에서 대로 지목을 변경하면 지목 변경 전에, 예를 들어서 지목 변경 전에 가액이 1억이었고 지목 변경 후에 가액이 5억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거? 예? 판결문이나 법인상부로 뭐 지목변경, 등병 입증되는 뭐 그런 거는 고려하지 않고요. 자, 일반적으로 증가한 가액 과세 표준이죠? 얼마요? 4억이요. 증가한 가액 4억 원을 과세 표준으로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게 이거예요. 증가한 가액 4억 원. 그러면 세율은 어떤 세율을 정하느냐? 이 증가한 가액에다가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몇 프로의 중과기준세 특례세율이? 2%. 중과기준세 특례세율 적용되니까 2%니까 4억에 2%니까 산출세액은 248, 8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계산 문제를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계속 연습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목 변경의 경우에 과세 표준은 증가한 가액이고 세율은 어떤 세율을 정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2%를. 자, 이렇게 해서 하고요. 자, 그러면 또 하나가 있죠. 우리가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도 간주 취득이었잖아요. 그래서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은 또 어떻게 우리가 구하느냐? 우리 지난주에 여기 봅니다. 과점주주 주식 취득의 경우 과세 표준 구하는 것도 연습했어요. 자, 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비상장 법인이 보유하는 재산 보유 현황이 토지 가액이 5억, 건물의 가격이 3억, 취득세 대상이 되는 차량의 가격이 2억, 그리고 이 법인에서 갑이라는 주주가, 자, 갑주주가 법인 설립 시에 만약에 40% 주식을 취득했다가 그랬다가 설립일 이후에 20% 주식을 추가 취득합니다. 그래서 60%가 됐을 때 이때 취득세 과세되는 60%가 됐을 때 취득세가 과세되는 지분 비율을 구해봐라. 그러면 여러분요. 구해봐라. 그러면 이때 60%가 됐을 때 과세 표준을 구해봐라. 그러면 이 법인 소유의 전체 총자산 가액이 아니라 취득세 대상이 되는 물건에 대한 총가액이었고, 여기서는 합치니까 취득세 대상 다 합치니까 얼마예요? 10억. 여기다가 과세되는 자 지분 비율을 곱합니다. 과점주주 설립 시 주식 취득을 과세하지는 않고 과점주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되면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지분율 모두 과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60% 자 과세되는 지분 비율을 곱해. 그러면 10억에 60%니까 과세 표준은 얼마가 된다고 그랬어요? 6억. 우리가 지난주에 이걸 배웠어요. 그러면 요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은 어떤 세율을 적용하느냐? 중과 기준 세율이요. 자, 간주 취득은 이렇게 중과 기준 세율 특례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게 몇 프로예요? 2%. 중과 기준 세율 특례 세율 2%니까 자, 6억에 2%니까 상출세액 2, 6, 12, 1,2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계산 연습할 거예요. 자, 오늘은 과점주주 주식취득의 경우 이렇게 취득세 해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에다가 과세되는 지분비를 곱해서 과세 표준을 구하고 간주취득이니까 세율은 어떤 세율을 정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2%를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목비용 정도 간주취득이니까 그렇고요. 아, 그럼 알겠네. 여러분 교재 거기 동그라미 양가로 2번 등기등록 대상이 아닌 취득, 이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되는 곳에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을 묶어서 1, 2, 3번 묶어서 그 앞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간주취득이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간주취득 등의 경우에 어떤 세율을 정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교재에 묶어놓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다시 볼게요. 건축물 개소로 인한 취득, 그 가액 증가분에 대해서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한다 비추. 그러나 개소로 면적이 증가했을 때는 증가된 면적은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봐가지고 원팔 2.8%세율을 정하고 비추요. 그 다음에 2번 선박차량 기장비 종류병적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토지 지목병적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세율을 정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또 과점주주의 간주취득까지 이렇게 해서 간주취득 번호는 3번까지로 되어 있지만 세분하면 4가지죠. 요 1, 2, 3번을 묶어서 뭐라고 써놓느냐? 네, 간주취득 써놓습니다. 대표적으로 간주취득의 경우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이런 거는 우리가 납세의무자에서 나왔던 그런 것들인데 이런 차량이나 시설물, 기계장비 이런 거 취득하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거는 4번, 5번, 6번은 읽어보시고 1, 2, 3번은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92페이지 동그라미 7번이요. 기억번 거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는 거고 여러분이 한번 그냥 읽어서 눈에 익혀 두시고 또 보세요. 이런 것들은 한 번씩 그냥 읽어서 눈에 익혀 두시고 이런 것도 한 번씩 읽어서 눈에 익혀 두시고 이거는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우리 교재 순서가 다르게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취득이요. 우리 지난주에 이런 것도 배웠어요. 지난번에 납세무자에서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다. 자, 택지 평평하게 딱 밀어놓고 거기다가 조경공사 등을 하고 도로 포장을 하면 토지 가치가 증가하겠죠. 그 가액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될 때 누가 취득세 납세문제냐? 토지 소유자. 근데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건축물 건축하면서 그 부속 토지 내에서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다. 누가 납세문제라고 했어요? 건축물 취득자. 건축물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건축물 건축하면서 부속 토지 내에서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면 건축물 취득자가 납세문제고, 건축물 건축이란 말 없이 그냥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다. 누가 납세문제? 예? 토지 소유자고.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험에 이거 개정되고 나서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꼭 잘 알아두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럴 때 이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경우는 토지 가치가 증가하겠고 그 가액 증가분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취득해서 납세문자가 될 때 이때 세율은 어떤 세율이냐? 간주 취득으로 봐가지고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합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들. 요거 법령 규정은 레저 시설. 여러분요, 레저 시설 나왔다 그러면 항상 뭘 떠올리냐면 레저 시설 나왔다 거기 교재 나오지만 골프 연습장이에요. 수영장, 스케이트장, 자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장 나왔다 레저 시설, 레저 시설 나왔다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장, 레저 시설. 그래서 이 골프 연습장 같은 레저 시설, 시설물을 취득할 때 어떤 세율 정하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골프장 아니에요. 골프 연습장 취득할 때. 또 지목이 묘진 토지 취득할 때 이럴 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합니다. 일단 교재 거기 여러분 보세요. 92페이지 동그라미 7번에서 기억번 레저 시설에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골프 연습장 등 써놓고요.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 취득했을 때. 또 니은번 무덤과 이에 접촉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쭉 밑줄입니다. 지적공상 지목이 묘진 토지 취득할 때, 지목이 묘진 토지를 취득할 때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번 임시행장 등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 밑줄이요. 자, 그래서 임시행장 공사장 사무소 같은 이 사실상자산 제외하고 임시건축물 취득했을 때 역시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라는데 임시건축물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쪽에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이쪽에서 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다음에 비과세할 때 오늘 이따 또 볼 건데요. 비과세할 때 또 볼 건데 여기 한번 보세요. 임시건축물이요. 임시건축물 취득했을 때 임시건축물이어도 이게 별장이나 고불악장 같은 사치성 재산일 때는 당연히 중과세합니다. 그래서 사치성 재산일 때를 제외하고 임시건축물 취득하는데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는요. 이따가 나와요. 1년 이내일 때는 비과세예요.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는 비과세하는데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잖아요. 1년을 초과하면 자 과세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세율을 과세하느냐. 임시건축물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할 때 어떤 세율을 과세한다고요? 중과 기준세율. 이 특례세율로 과세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임시건축물 존속기간 관계없이 비과세한다면 틀리고 1년 이내는 비과세, 초과하면 과세. 이것도 계속 비교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앞으로도. 이거 비교 정리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들이요 많이 있지만 더 있네요. 아래도 또 나오고 더 있지만 제가 지금 체크한 것만 꼭 기억합니다. 자, 그럼 다시요. 그러면 닦고는 대지상이 없어요. 간주취득의 경우 4가지죠. 건축물 개수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면적 증가 제외하고 차량 기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또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4가지에다가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게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할 때 토지 소유자의 취득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임시건축물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할 때 또 그다음에 지목이 묘진 토지를 취득할 때 어떤 세율을 정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골프 연장 같은 시설물 취득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가 지금 요거는 지금 빠져 있네요. 요거는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게 빠져 있냐면 금방 이거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어떤 게 빠져 있냐면 아까 요거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정원 또는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경우 이 토지 소유자의 취득에 대해서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하는데 요게 추가됐는데 요게 빠져 있네요. 여기 없네요. 요것도 하나 그냥 옆에다가 여러분이 거기다가 어디다가 그냥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 위에다가 특례세율 적용되는 거.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경우 이 토지 소유자의 취득. 요것도 하나 더 그쪽에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 적용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중과기준세율 적용되는 특례를 배웠습니다. 먼저 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 적용되는 거 형식적 취득으로 옛날 취득세 과세 안 되는데 등기는 공사를 안 해줬던 것들 다시 한번요. 제가 어떤 거 했었냐면 개인 간의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권 행사 돈 빌려온 동창들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그 다음에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들을 취득하거나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했을 때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 지금도 우리 논밭, 아버지 이거. 그 다음에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그 다음에 공유물,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또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재산 분할 청구권 행사로 인한 취득 이런 것들은 어떤 세율을 정한다?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이요. 이렇게 해서 딱 요런 것들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제 문제에서 여러분 93페이지 예제 문제에서요. 93페이지 예제 문제에서 1번 여러분이 나중에 풀어보시고 2번만 한번 볼게요. 2번 문제만 28회 때 문제예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으로만 모두 묶은 것은 그랬습니다. 단 취득물건은 지방세법 11조 1항 8호에 따른 주택 외의 부동산이며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님 이거요. 항상 문제 단서에 그 1번 문제도 그렇지만 그 예외를 고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과세 대상은 아니다
항상 이렇게 단서가 나와요. 자, 그러면 기억번 어떤 경우에 표준세율에서 중과금세 뺀 등에서 적용되느냐. 기억번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매도자가 매수해 주득이요. 돈 빌려온 동창들 왔다 가고 갔다 오고 이거 표준세율에서 중과금세 뺀 등에서율이고. 니은번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은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을 과세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에요. 디귿번 민법 수용에 따른 이혼할 때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 내 목 내가 찾아온 거죠. 근데 남편에서 내 명의로 등기 공짜로 해주니까 등기비용 받는 거죠. 표준세율에서 중과금세율 뺀 등에서요. 리을번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내 거 내가 찾아온 거죠. 형적 취득. 등기는 공짜로 해주고.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금세율 뺀 등에서율입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번이 그렇죠? 이렇게 고르는 문제예요. 자, 이런 식으로 또 예전의 문제 1번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그러면 중과균세율이 적용된 특례. 자, 우리가 아까 봤고요.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핵심 콕 출제 예상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출제 예상 문제를 보시면 먼저 봅니다. 핵심 콕 출제 예상 문제. 자, 비슷한 거에 한번 보세요. 이번엔 지방세법상 취득세 세율 중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로 옳게 묶은 것은 단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한다. 예외는 고려하지 않고요. 자, 박스형 문제입니다. 보세요. 합유물 분할, 단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어떤 세율입니까? 공유물,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자기 거 자기가 나눠 가진 거죠. 형적 취득, 등기 공짜로 해줘요? 안 해줘. 그러니까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죠. 이거고. 그 다음에 지방세법 중에 따른 자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등을 조성 설치하는 경우에 이 토지 소유자의 취득 어떤 세율입니까? 이건 중과 기준세율이죠. 자, 그래서 택지 평평하게 밀어놨는데 조경공사 등을 하고 그러면 정원 등을 조성 설치하면 토지 가치가 증가하니까 그 가액의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했다고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간주 취득처럼 하기 때문에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고 상속으로 법령에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를 취득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아버지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세율?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 그렇습니다. 등기 공짜로 안 해주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개소로 인한 취득, 개소로 인해서 건축 면적이 증가하지 않았을 때 개소로 인한 취득 어떤 세율 정합니까 이거? 개수로 가액의 증가 있는 거잖아요. 면적 증가 제외하니까 가액의 증가 있는 간주 취득은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간주 취득 네 가지 대표적으로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에요.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걸 골라라 그랬으니까 어떤 겁니까 여러분? 니은하고 리을이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중특례세율은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데 올해도 이제 나올 때 됐어요. 작년에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자, 알아둡니다. A사안과 B사안을 구별하는 게 포인트라고 그랬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봤고요. 자, 세율 특례 봤고 그 다음에 94페이지 중과세율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그죠? 살성자산에 대한 중과세, 과밀옥시용의 중과세, 대도시내 중과세 98, 99 다 봤고요. 그 다음에 100페이지 법인의 주택 취득 시 중과세 이것도 봤었죠? 법인의 주택 취득 시 중과세에 관한 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고요. 그 다음에 103페이지 이제 제6절 납세 절차입니다. 103페이지 제6절 납세 절차인데요. 자, 요거를 보는데 먼저요. 그 납세지에 관한 거 나오는데 일단은 요 납세 절차 시간이 제가 여러분들은 좀 기다리셨죠? 제가 요거 첫 시간은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두 번째 시간 좀 길게 봐야 되겠네요. 잠깐 쉬었다가요. 우리 납세 절차 103페이지 제6절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